안녕하세요. 오늘은 유막 제거랑 발스 코팅하기 전에 잠깐 장비를 소개할 건데요. 이건 전에 보셨던 디월트 하이토크 임팩 899고요. 옆에 사진은 이번에 출시한 작고 강력한 DCF92인데요. 플링 토크가 무려 610Nm나 되고 크기와 무게가 이제 컴팩트해서 슴삼이 같이 좁은 엔진 하체 다이할 때 진짜 편할 것 같습니다. 배터리가 서로 호환되기 때문에 샌딩기로 라인업 시키면 이제 차량 다이는 물론이고 다른 사람보다 이제 디테일하고 편하게 외장 관리를 할 수 있겠죠. 토요일 새벽 비 오는 날 세차장 출발했고요. 맑은 날 사람이 많아서 이제 비 오는 날 선택했는데 뭐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와이퍼 상태도 지금 안 좋고 유막으로 이제 시야가 뿌옇고 안 좋죠. 지금 실내 세차장 왔거든요. 와, 근데 비 오는데 새벽에 차가 7대가 있어요. 비 오는 날 세차해야 제맛인가 봐요. 이거 한 분은 열심히 지금 광내시는 것 같은데요. 유막 제거를 샌딩을 할 때 유리에 이제 이물질이 묻으면 스크래치가 나기 때문에 꼼꼼히 고압수를 뿌려줍니다. 이게 유막이거든요. 젖은 걸레나 물을 뿌려보시면 나타나는데 점점 두껍게 쌓이게 되면 비 오는 날은 물론이고 평상시에도 시야가 잘 안 보입니다. 제 차는 지금 치쿠면은 지금 한 10년에 한두 번 한 것 같고요. 전면 쪽은 지금 유막 제거한 지 1년 넘은 것 같아요. 이거는 오래전에 구매했던 산화세lum인데 이것도 이제 입자 크기가 있거든요. 제 거는 지금 2.48 마이크로미터고 다른 분들은 이제 나노 입자로 된 1 마이크로미터 되는 거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산화세lum이 분말이라 30ml 좀 채웠고 물은 한 100ml 정도 넣었거든요. 지금 좀 너무 묽은 것 같아서 좀 더 넣어봤습니다. 저는 이제 저 정도 점도가 딱 맞거든요. 예전에 전동 드릴로 유막 제거, 문짝 한개 패클, 본넷을 광택을 내본 적이 있거든요.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3, 4인치 패드고요. 나머지 색상도 있는데 패드를 안 가져왔습니다. 이건 아답터가 있고 이제 끝이 고정이 잘 되게 육각으로 된 것도 있거든요. 작업이 안 돼서 그것도 구매해봤는데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걸로 유막 패클 광택은 안 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초보자분들은 전동 드릴로 하게 되면 밸런스 잡기도 힘들고 이 컨트롤 자체가 안 되거든요. 전문가분들은 이제 폴리싱 할 때 헤드가 지나간 자리랑 안 지나간 자리를 구분이 가능한데 초보자분들은 구분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깐 데를 또 까게 되고 안 깐 데를 그냥 지나가게 되고 해서 본넷 2시간 광택하다 홀로그램 생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동 드릴은 밸런스 잡기 힘들어서 가압을 많이 줘야 합니다. 가압하는 과정에서 이제 부하로 배터리도 뜨거워지고 이 전동 모터도 고장나게 되는데 작업이 안 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산화세lum 점도를 높이게 되고 이 거친 패드도 또 사용해야 되니까 유막 제거 시에 이제 유리에 스크래치도 유발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튼 유막 제거나 이제 패크를 하려고 이제 전동 드릴이나 전동 패드를 구매하는 건 돈 버리는 거예요. 아마 해보신 분들은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언밸런스한 장비로 작업하게 되면 보시면 이제 잘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기본기가 늘지가 않아요. 5인치 디월트 샌딩기에 이제 6인치 패드 장착했고요. 모서리 이제 유막 제거 시 끝에 기계가 닿을까봐 이제 방지한 거고 산화세lum 농도는 1대3, 1대5가 적당하고요. 너무 진하면 작업성이 떨어지고 이게 묽으면 또 유막의 제거가 잘 안 되더라고요. 산화세lum을 물이 시작하게 되면 소분통에 담아서 사용하세요. 1번처럼 쭉 부어야 되는데 소분통이 안 하면 이제 낭비가 심해집니다. 저 정도면 이제 전면유리 한 판 돌리는 양이거든요. 패드에 약재를 이렇게 묻혀주시고 샌딩기로 1단으로 한번 돌려보시는 거예요. 지금 1단은 RPM이나 회전 속도가 나질 않는데 저렇게 하면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유막 제거 시 오렌지 패드에 이제 3, 4단 정도가 적당합니다. 현재 이제 3단으로 했고요. 샌딩기의 장점이 이제 전동 드릴과 다르게 이 가압을 줄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패드나 유리에 이물질이 없다면 이제 스크래치가 날 일은 없고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유리 몰딩 쪽에 마스킹 테이프를 귀찮아서 안 했는데요.
산화세림이 이제 플라스틱에 묻으면 변색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따가 이제 플라스틱 보호제를 바를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 가로 세로로 해서 리을자로 연마하면서 방향 전환만 해주시면 됩니다. 유막 제거하다 보면 이제 내 몸 쪽으로 튀거든요. 그럼 샌딩기 방향을 이렇게 돌려보시면서 이게 안 튀는 방향으로 또 이렇게 작업하시면 되거든요. 이 폼패드 같은 경우도 이제 사포처럼 거친 정도에 따라 방수가 있는데요. 사포 100방이면 거친 사포, 1000방이면 이제 고운 사포, 이런 식으로 이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패드 같은 경우는 커팅력에 따라 오리진 패드가 60ppi, 검은색 패드가 이제 80ppi 되어 있는데 숫자가 올라갈수록 이제 고운 패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막 제거나 이제 스월 제거할 때는 이제 오렌지 패드를 사용하고, 페인트 클렌저나 이제 왁싱을 할 때 검은색 패드를 초보자분들은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아까 유막이 많았던 부분이라 한 번 더 이렇게 돌려줍니다. 세차장에서 이제 하기 힘드신 분들은 이렇게 집에서 이런 식으로 마로맥스 뭐 큰 분무기로 해서 뿌리고 닦아내서 이제 작업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압수로 이렇게 뿌려봐 줬습니다. 왼쪽이 이제 유막 제거한 곳인데요. 유기진 패드로 하니까 이제 측면이나 카울 쪽에 유막을 전부 벗겨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은 전부 벗겨졌죠. 나머지 운전석 쪽도 그대로 하시면 되고, 치크방 유리도 전부 이렇게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유막 제거는 이제 큰 기술이 있는 게 아니라 꼼꼼하게 작업을 잘하는 게 큰 기술입니다. 다른 곳을 작업하게 되면 이제 산화세림이 굳어져서 안 지워지는데요. 분무기로 미리 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썬루프나 반대편 작업하면 되겠죠. 샌딩기로 안 닿는 부분은 이제 유막 제거 패드로 해서 모서리나 사이드 미러 쪽을 이렇게 제거해 주시면 되고요. 다 되셨으면 이제 마무리로 고압수로 세척해 주시면 됩니다. 윈도우 쪽은 지금 유막이 좀 남아 있는데 윈도우를 내리고 패드로 문질러서 이제 닦아내시면 될 것 같고요. 헤드라이트나 이제 테일램프 쪽도 이제 잔량으로다가 살짝 돌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와이퍼를 세우는 법은 와이퍼 모드를 맨 밑으로 내리면 이렇게 고정이 되거든요. 근데 세운 상태에서 깜빡 잊고 와이퍼를 작동하게 되면 이제 본넷이 찍히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유리 세정제나 이제 소독용 에탄올로 이제 극사사로 해서 이제 깨끗이 유리를 닦아줍니다. 발수 코팅하기 전에 이제 유리가 마를 동안 스크래치를 잡아볼 건데요. 보시면 손톱으로 약간 좀 긁히는 정도고, 아마 범위는 제 차량과 비슷한 계열의 밝은 색상일 것 같아요. 맥과이어 UC의 이제 검은색 패드를 사용했고요. 약재를 이제 스크래치 난 부분에 살짝 묻혀주시고, 수평을 유지하고 이제 면을 작업표면에 밀착시켜서 샌딩을 하시면 됩니다. 전에 도장면에 쇳똥이 안착돼서 안 지워졌는데요. 뭐 버그 클리너, 철분 제거제, 컴파운드를 이제 수작업으로 했는데도 안 지워졌는데, 샌딩기로 몇 번 돌리니까 금방 잡히더라고요. 스크래치가 안 지워져서 광택용이지만 이제 커팅용이 좀 있는 거로 지금 바꿔봐야 될 것 같아요. 전에 듀얼 폴리시로 사용했던 6인치 양모 패드고요. 양모 패드도 울 길이에 따라 단모, 중모, 장모가 있는데요. 깊은 스크래치 같은 경우 울 길이가 짧은 걸 사용하는데 열이 많이 발생되고 이제 커팅력이 좋은 대신 초보자가 잘못 사용하면 이제 클리어 코트층을 전부 파먹게 됩니다. 제 거는 넓은 면을 작업할 때 사용하는 울 길이가 긴 광택용 양모 패드고요. 초보자는 방수가 높은 거 이런 거 사용하는 게 안전해요. 그리고 이런 작업할 때 조명이 있거나 자연광에서야 작업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수작업으로 2000방, 3000방 스펀지 사포에 이 병뚜껑으로 해서 이제 습식 방식으로 면을 잡는 게 초보자는 이게 훨씬 낫거든요. 마지막은 측면을 세워서 스크래치 난 부위만 가압을 살짝 줘봤습니다.
보시면 스크래치가 없어져서 지금 작업이 잘 된 것 같이 보이잖아요. 다음날 낮에 햇빛에서 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한번 해봤고요. 언제까지 뭐 수작업으로 할 수 없을 듯 해서 한번 시행착오로 돌려봤습니다. 이건 이제 스월 파인더라고 이제 펜라이트 조명 같은 건데요. 보시면 이제 줌 아웃도 되고, 광택이나 이런 작업한 후에 패드 자국이나 잔사 확인용으로 마무리 상태를 확인해 봤고요. 아까는 안 보이는데 지금은 보이죠. 손톱에 걸리는 부분이라 더 이상은 안 되고 여기서 타협점을 잡았습니다. 예전에 불선 제품 유막 발수 세트로 싸게 팔아서 저는 이걸 많이 사용했는데요. 저는 세차할 때 케미컬은 제일 저렴한 거로만 삽니다. 동호회에서 이제 많이 사용하는 이제 글라코 발수 코팅제를 사봤습니다. 발수 코팅 할 때 이제 중요한 게 이게 이미지 패턴대로 적당량을 발라줘야 되거든요. 액체가 마르기 전에 이제 건조 타월로 신속하게 닦아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예전에 빙글빙글 원형을 그리면서 이제 돌려야 서로 겹치면서 이제 확실하게 피막이 형성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른 분들은 이제 매뉴얼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에 차 탈 때는 이제 장마철에 비가 막 쏟아지면 귀찮아서 그냥 스프레이 타입으로 뿌리고 말았거든요. 발수 코팅 할 때 이제 이게 적정량인가 봐요. 이게 한번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게 한 사이클이고, 또 위에서 이제 한번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게 2사이클인가 봐요. 마지막으로 사이드 미러 쪽에도 이렇게 발라주시고, 발수 코팅제를 원형을 그리면서 많이 바르거나 신속하게 안 닦아내면 이렇게 유리 쪽이 하얗게 얼룩이 남는 것 같아요. 저거 지우는데 이제 전체 유리 1시간도 넘게 닦았고요. 아무튼 이 작업이 제일 힘들었는데, 세차, 광택 이런 파트들은 제 다이 취향에 안 맞아서 더 힘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깨끗하게 발수 코팅을 올려봤습니다. 얼룩이나 잔사가 남아있는지 이제 여러 각도에서 이렇게 확인도 해보시고요. 썬팅지도 지금 상태가 안 좋아서 갈아야 되거든요. 아까 와이퍼를 세웠을 때 교체해야 되는데 저 상태에서는 이제 빼기가 힘듭니다. 와이퍼를 작동해서 이제 세우게 되면 이제 코팅액이 벗겨지겠죠. 이때는 본넷을 열어주시고 와이퍼를 이렇게 세우시면 돼요. 와이퍼 교체하는 법은 이 뒤에 보면 이게 클립이 있거든요. 이걸 눌러서 밑으로 이렇게 잡아 빼시면 됩니다. 이거는 슴삼이 전용 와이퍼고요. 리필 고무만 바꿔 끼우는 타입입니다. 옆에 거랑 좀 고급지죠, 더. 이게 리필 고무가 좀 비싸더라고요. 여기 위를 제낀 다음에 그 와이퍼에다가 이렇게 눌러서 끼워주시면 돼요. 와이퍼 사이즈는 이제 조수석이 400mm고 운전석이 600mm입니다. 리필 고무 같은 걸 그냥 빼서 끼우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와이퍼 교체를 완료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산화세럼으로 이제 플라스틱이나 검정색 몰딩 부분이 이렇게 묻으면 하얗게 변색되는데 플라스틱 보호제로 이렇게 발라줍니다. 싸서 구매했는데 이 제품은 이제 보건력이나 지속성이 좀 떨어지고 전에 소낙스가 더 낫겠더라고요. 다음에 좀 더 스킬을 길러서 패클, 스올 제거, 막광택까지 한번 도전해 볼게요. 집에 전기 듀얼 플루이소도 있거든요. 이렇게 변색된 부위를 스펀지로 이렇게 발라주면 검게 되죠. 보시면 이제 유막 발수 코팅한 곳, 유막 제거만 한 곳, 작업 전 상황을 이렇게 세 가지를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작업을 완료했고요. 전보다 시야가 훨씬 좋아졌어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